메타버스를 활용한 과학탐구 수업 이야기. 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5단원 에너지와 생활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가상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잽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 공간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잽이라는 가상 공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메타버스 공간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잽의 공간 구성을 보시면 바닥, 벽, 오브젝트로 총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상 공간을 만들 때 벽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벽을 배치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오브젝트를 적절히 배치해서 아바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탈출 게임처럼 이동하면서 퀴즈를 풀고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형 수업을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잽을 활용한 수업 구성이라고 검색하셔서 해당 수업 1편, 2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메타버스 맵 구성 알아보기. 지금 가상 공간을 보면 복도와 8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의 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주제학습 공간과 각자 개별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 1모든부터 5모든까지 토의실, 토의한 결과를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결과 공유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가운데 복도 공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하는 토의실에 직접 이동해서 들어가지 않고 빠르게 해당하는 공간에서의 활동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소파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체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맵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맵 만들기. 크롬 창을 열고 잽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잽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잽을 검색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페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주소는 잽.us입니다. 잽을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하실 때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웨일 스페이스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메일 로그인도 가능한데 저는 구글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맵을 만들기 위해서 스페이스 만들기 클릭합니다. 기본 템플릿들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직접 만들기 위해 빈맵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페이스 이름은 맵 만들기 연습이라고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셔도 되지만 저는 비밀번호 없이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네모난 작은 칸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맵 크기는 32칸씩 너비와 높이가 설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40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타일 효과가 있는데 옆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단축키입니다. 2번을 누르면 벽, 3번을 누르면 오브젝트, 1번을 누르면 바닥. 저는 먼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2번 벽을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원하는 벽을 선택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 클릭, 그리고 도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벽들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가장 왼쪽에 쭉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릴 때는 키보드 아래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클릭해도 벽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네요. 여기가 40번째 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도 벽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타일을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정보 있으면 지우를 눌러서 지우시고 다시 도장 쭉 배치하시면 됩니다. 바깥에 있는 벽을 전부 배치했습니다. 큰 방에서 영역을 세분화시켜서 공간을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벽이 좁으니까 조금 지원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런 데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입구는 한 칸을 그리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하네요. 자, 왼쪽은 화분 막힌 그런 걸로 배치해주고요. 지금 사이즈는 방이 왔다 보니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 변화해주고 이쪽은 원하시는 크기만큼의 공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균형만 만들려고 하는데 균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입구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이 칙칙한 느낌은 없앨 건데 바닥을 채워줄 건데 벽과 바닥 사이에는 유리창이 있는 것처럼 바닥에서 아무리 칠해도 벽 위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벽보다 아래다가 색칠을 하는 거니까요. 바닥은 오른쪽을 보시면 제공되는 바닥 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서 도장을 누르고 좀 답답하니까 한 줄씩 칠하기 답답하니까 크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칙칙한 느낌이 없어지고 있죠? 공간은 분리됐다는 느낌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벽 배치한 이후 바닥을 칠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브젝트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오브젝트가 뜨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공하는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있네요. 학교 세트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에셋스토어란 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에셋스토어를 클릭하면 맵과 오브젝트, 앱, 미니게임들을 직접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필요한 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가면 2022년 9월 2일, 9월 5일인 현재보다 3일 전에 또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원하시는 것을 클릭하셔서 사용하기를 누르시면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무료로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구입을 안 했던 거네요. 근데 원래 창에 와도 여기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오른쪽에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눌러서 학교 교실 오브젝트 아까 구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봅시다. 학교 교실 오브젝트 세트, 학교 도서관 오브젝트 세트, 학교 음악실, 교무실, 급식실, 과학실, 창고 오브젝트 세트 이런 것들 학교 시리즈들을 좀 구입해 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여기 주제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곳으로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같은 것도 옆에 있으면 여기 공간에서 뭔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무실 오브젝트에 가보니까 선생님 컴퓨터 책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쪽 벽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또 해당되는 공간에서 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했더니 여기 지금 벽 위에 있는 느낌 나니까 그럼 톱니바퀴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주시고 오브젝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기도 심심하니까 뭔가 배치할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배치해도 되겠죠. 뭔가 화분 같은 거를 좀 배치해주면 남는 공간이 심심하지 않게끔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 오브젝트 설정, 톱니바퀴 모양의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오브젝트에 특정한 설정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칠판 오브젝트를 이렇게 배치했으니까 오브젝트에 배치한 이 맵을 체험해 볼까요? 저장 그리고 플레이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벽을 설정한 곳을 가보면 이렇게 왼쪽 키를 눌러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브젝트는 상관없이 이렇게 오브젝트는 이렇게 통과가 돼 버리네요. 그러면 이런 곳을 통과하지 않게끔 되어야 뭔가 진짜 공간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제한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려면 맵 에디터, 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맵 에디터, 이 망치 모양을 눌러서 맵 에디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설정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팝업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팝업. 이름은 여기다가는 입력을 안 할 건데 해당되는 이미지를 제가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파일을 선택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저장된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시켜 주었습니다. 실행 범위가 있는데 이 실행 범위는 몇 칸 가까이 갔을 때 얘를 작동하게끔 할 거냐 라는 거니까 저는 한 칸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F키를 눌러서 실행하게끔,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 오브젝트 앞에 가면 바로 자동 실행이 되는 건데 저는 F키를 눌러서 실행하게끔 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면 다른 오브젝트가 가까이 갔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해당 오브젝트 가까이 가니까 F 버튼을 눌러서 실행이라는 것이 뜨네요. F를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놓은 학습 목표와 활동 1, 2, 3, 4와 같은 이러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맵 에디터로 돌아가셔서 이제 다른 오브젝트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오브젝트 설정을 더블 클릭해서 자, 해당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칠판은 이번에는 텍스트 팝업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텍스트 팝업, 이름은 선택사항이니까 비워두고요. 여기서는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실행 범위는 역시나 한 칸으로 지정을 하고 얘는 바로 실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 주셔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는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라는 팝업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얘는 F키를 눌러야만 실행이 되고요. 얘는 바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웹 에디터, 이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는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이용해서 현재 창 말고 새로운 창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비워두고요. 웹사이트 링크는 미리 검색해 놓은 유튜브 주소 링크를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실행 범위는 한 칸, 그리고 여기는 F키를 눌러서 실행하게끔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에도,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에도 이런 영상과 관련된 수업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셔서 지금 통과가 돼버리죠. F키를 눌러주시면 해당 유튜브 주소로 연결이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음속으로 해두고 해당되는 영상을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 탭으로 열지 않고 팝업으로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팝업으로 열게 되면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제 창 안에서 이와 같은 영상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홍보하는 영상과, 이거는 이제 새 탭으로 연 거죠. 에너지 자립섬 사업, 탄소 없는 섬 가파도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맵 에디터에서 개별 실험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자, 텍스트 오브젝트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오브젝트에서 추가,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실험, 그리고 뭐 개별 실험이라고도 적어 볼게요. 자, 해당되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생기는데, 지금 제가 설정을 200%로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거 원래는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됩니다. 작은 글씨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서 적절한 크기를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비, 높이에 대한 수치를 같은 비율로 입력한 후 클릭을 하게 되면 원하는 크기만큼의 텍스트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닥에 이와 같이 이 공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교무실 오브젝트에서, 아이고, 크기가 너무 커져 버렸네요. 100 적절하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히려 너무 커서 답답하다면 크기를 줄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간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채워서 있겠죠. 자, 오브젝트 설정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도 뭐 해당되는 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개별 실험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해당되는 영상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태양광 선풍기와 같은 이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실험을 할 수 없을 때를 고려해서 각 가정에서 태양빛이 많은 날에도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오브젝트를 배치했습니다. 오른쪽을 가보시면 이제는 오둠 토의실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의실에 배치하는 오브젝트가 비슷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한쪽 토의실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브젝트 중에서
과학실 오브젝트에도 또 좀 괜찮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해당 오브젝트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이렇게 배치하는데 첫 번째 오브젝트가 좀 작네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는 조금 확대해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으로 설정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오브젝트 하나, 오브젝트 둘. 마지막으로는 컴퓨터를 좀 이용한다는 느낌 나게끔, 아이고 크게 너무 크네요. 80 오브젝트 셋. 자, 이 세 개의 오브젝트에서 가운데 공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스토어에서 구입한 무료 오브젝트 중에서 차분한 인테리어 세트라는 것을 보면 소파가 있더라고요. 배치는 좀 원래 크기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100%. 그리고 배치를 좀 해보면 이렇게 자, 해당되는 공간 안에서는 그 학생들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이 무엇을 하는 존재, 에너지, 자산, 파괴, 에너지를 사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풍부하고, 에너지 효율도, 에너지를 쪽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걸 직접 학생으로 하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제거하였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 사례 조사는 새 탭으로 열어볼까요? 네, 패들렛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F키를 눌러서 실행 범위는 1과 같이 해서 설정을 하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오브젝트 설정, 이것은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에 들어가서 주소를 붙여줄 건데, 해당 주소는 미리 만들어 놓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링크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사용자가 편집자가 될 수 있게끔 복사해서 이 주소에다가 해당 주소를 붙여 넣겠습니다. 실행 범위는 1, F키를 눌러서 실행. 자, 저장을 해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공간에 오시면 이제 이와 같은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브젝트는 새로운 창에서 에너지가 전환되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고요. 섹션은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의 이름에 맞게끔 모든별로 학생 이름을 지정해서 밑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탐구할 때는 이제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각각 신지 정리해 볼 수 있게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구글 슬라이드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듯이 직접 토의한 결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맵 에디터에서 타일 효과 숫자 단축키는 5번입니다. 오른쪽에 아바타 이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통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설정을 할 건데, 도장을 누르고 벽은 자동으로 통과하지 못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브젝트들을 마구 밟고 다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간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이 공간을 통과해서 다닐 수 없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자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전부 다 색칠해 주겠습니다. 좀 튀어나와도 이거 그냥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해당되는 공간을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화분도 문제네요. 화분이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색칠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벽은 어차피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벽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장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해당되는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젠 해당되는 공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스폰. 이 스폰이 무엇이냐면 아바타가 생성되는 공간인데 스폰하는 지역을 요렇게 칠해 두시거나 한 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하나로 지정했더니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를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겹쳐져서 생기는 그 번거로움들이 띄엄띄엄 태어날 수 있게끔 여러 공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겹치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프라이빗 공간. 이 프라이빗 공간을 보면 비공개 토론 영역을 지정합니다. 자, 아이디 번호가 같은 번호끼리 음성이랑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1모듬은 1번, 2모듬은 2번으로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모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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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되는 공간 안에 들어간 학생들끼리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겠죠. 2번, 2모듬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지정해보잖아. 그러면 여기는 2모듬만의 공간이 이것이냐. 또 다르게 3모듬은 3번으로 정해놓고 영역을 정해주시면 해당되는 공간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3번이 2번은 2번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수로 3번과 3번이 같이 지정돼 버리면 공간이 달라도 들어간 학생들끼리는 서로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해당되는 영역 안에 들어가자 네모나게 집중되는 느낌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음성과 이 비디오 화면이 공유됩니다. 서로의 얼굴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지정 안 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소파 같은 느낌을 주면 해당되는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인원 제한도 걸 수 있지만 한 타일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해당 타일 안에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학생은 다른 타일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지정을 해볼까요? 스포트라이트는 이 타일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 학생에게 교내 방송하듯이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타일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스포트라이트 지점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스포트라이트 지점인 이 위치에는 예를 들면 바닥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주시거나 대학 강의실 세트가 보면 왠지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오브젝트를 배치해서 이 영역이 전체에게 말하기 위한 공간이구나 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공간에 가셔서 선생님이 전체 학생에게 알릴 것이 있을 때 이 공간에 가셔서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학생이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이나 대표자를 위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타일 효과에서 프라이빗 공간, 자 여기 1번 여기로 그냥 옆에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선생님이 부담하지 않도록 여기 이 타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바닥 타일 색상을 해당되는 모든 것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이드 3모듬 색깔, 스포이드 4모듬 색깔, 좀 더 직관적으로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만으로 좀 아쉬우니까 텍스트 오브젝트도 추가해 봅시다. 1 모듬 100% 크기 하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그림 정면 바로 빼버리기 때문에 오브젝트 설정을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와 같이 배치해주시면 선생님이 해당되는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옆 칸으로 이동하면서 해당되는 토의실의 학생들과 뭔가 소통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오브젝트에서 스포이드를 갖고 와서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해당되는 이 설정까지 같이 가져와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크기 지정은 다시 해야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오브젝트들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사항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